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성공 가능성 1%라며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하던 꿈의 미사일을 러시아가 조만간 실전 배치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과 아직 끝나지 않은 불곰 사업에서 이 미사일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9M730 브레비스트닉이라는 처음 듣는 미사일을 언급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는 SSC-X9 스카이폴이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푸틴은 무제한의 사거리를 가진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미사일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미사일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모든 언론은 현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그야말로 꿈의 무기라고 평가했고, 미국 정보부는 적어도 10년 이내에 실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모든 테스트를 성공해내면서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13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스는 러시아의 성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푸틴이 언급한 것처럼 브레비스트닉이라 불리는 이 미사일은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불시에 타격해버리는 무기인데, 보통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체계가 폭파시키지만 이 미사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대기권에서 365일 동안 인공위성처럼 비행하다가 공격해야 할 대상을 지정하면 우주에서 떨어져서 때리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처럼 365일 내내 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소형 원자로를 탑재시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영구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냈는데, 이 덕분에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표면 약 1000km 위에서 날다 목표물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는 인공위성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2000년 개발을 선언할 당시 불가능이라며 실패가 확실하다는 예상을 뒤엎고 영국이 나서서 러시아의 개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내 실전에 배치되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러시아와 한국은 오랫동안 국방 분야, 특히 무기 분야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꿈의 무기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불곰 사업이 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조짐을 보이던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불나방이 되는지도 모르고 불길로 뛰어들었던 소련은 1991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한국과 소련 사이에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요청으로 체결된 1990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를 대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년에 걸쳐 3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원래 장기로 3조 6천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차관 제공 1년 만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지되어 최종 1조 6천억 원이 제공됐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을 이어받았지만 러시아는 오랫동안 경제 불황을 탈출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1998년에는 국가부도 사태까지 선언해버려 한국은 이 돈을 떼이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솔깃한 제안을 해옵니다. 현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대신에 무기와 군사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말이죠. 불곰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1차 불곰 사업에서 옐친은 총 4개의 무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유도탄, BMP-3 장갑차, 그리고 T-80 전차입니다. 이 무기 금액에 해당하는 총 2,400억 원이 차관에서 차감됐습니다. 2차 불곰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는데 2003년부터 3년 동안 총 6개의 무기를 도입합니다. 공기부양정, 대전차 유도탄, 훈련기, 탐색구조 헬기, 장갑차 및 지휘용 전차였는데요. 총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차관이 상환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 갚아야 할 돈이 무려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이 불곰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은 비단 무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70여 년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러시아의 무기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1차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T-80U 전차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 전차를 받았을 때 한국군에서는 봉잡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 전차를 꽁꽁 싸매두고 외국에 단 한 차례도 수출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갑자기 이 전차를 35대나 보유하게 됐죠. 그리고 그 성능 또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전차 선진국들보다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전차를 뜯어보고 분석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형 전차를 개발해냈는데, 그게 바로 K2 흑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자랑하죠. 물론 우리 기술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대로 해체하고 분석하고 조립할 수 있는 전차가 있다는 건 기술력 습득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인데요. 천궁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국방과학연구소가 2011년에 개발해낸 것은 맞습니다. 이는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했죠. 1999년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S-400 트라이엄프 대공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개념 개발부터 시작됐는데 5년여 만에 성공해냈죠. 천궁은 러시아의 S-400보다 사거리는 절반 정도로 짧지만 마하 11호 속도가 더 빠르고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 직후 자세 제어, 관성 유도에 따른 종말 능동력 유도 방식 등을 갖췄습니다. 동급 최강이라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련 시절 고르바초프가 한국에게 부탁해 도입된 차관에 대해서 러시아가 심적으로 상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까지 5천억 원가량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지난 2019년 여름 러시아는 현재 남아있는 차관 중 일부를 헬기로 갚으면 안되겠냐는 문의를 해왔습니다. KA-32T 헬기로 차관의 일부를 갚겠다는 뜻이었죠. 한 대당 가격이 250억 원을 뛰어넘지만 강풍에도 강하고 담수용량도 3,400리터에 달해 산불 진화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헬기입니다. 한국도 추가 도입을 검토했었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해 새로운 불곰 사업에 대해 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대사관 국방무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연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군사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러 대사 이석배 역시 푸틴 대통령이 연말까지 한국에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군사 분야 중에서 한국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SU-57과 같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와 드론 등에 대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은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T-806 전차를 기초로 K2 흑표를 개발해내고 S-400 트라이엄프를 바탕으로 천궁을 만들어냈던 만큼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이 협력하게 되면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은 현재 러시아가 개발을 완료한 브레비스트닉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미사일이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이는 한국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포를 조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한국이 운용한다면 항상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미사일 실험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갖죠. 사실 러시아는 무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고 아버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를 가공할 만한 공포에 빠지게 만들 폭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미국과 러시아에 존재하는데요. 바로 모든 폭탄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폭탄의 아버지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IS 은신처로 추진되는 동굴에 폭탄 한 발을 투하합니다. 트럼프 취임 후 두 번째 군사행동 명령인데 여기에 투하된 무기가 현존 최강 비핵폭탄으로 불리는 MOAB입니다. 이 이름은 Mother of All Bomb의 줄임말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죠. 지난 2003년 개발된 후 실전에서 사용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 무기의 본명은 GBU-43인데 핵폭탄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폭발 반경 1km를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2.7km 내의 건물과 차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8km 내에서는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공포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자극받은 러시아는 2007년 새로운 폭탄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바로 Father of All Bomb, 모든 폭탄의 아버지였죠. 열압력폭탄이라는 병신 명칭이 있지만 미국의 대응에 개발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흔히 남성의 파워가 여성보다 조금 더 강하듯이 미국의 어머니보다 러시아의 아버지는 4배 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비해 적은 7.1톤의 폭약을 사용하지만 고효율 폭약으로 채웠기 때문에 폭발력은 미국보다 4배나 강한데요. 때문에 폭발 반경 및 버섯구름이 훨씬 더 크게 형성됩니다. 이에 발끈한 미국은 14톤에 육박하는 몬스터 폭탄을 개발했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 오랜 냉전 시대와 군비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듯 합니다. 한편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한국은 위성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말 청와대는 긴급히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다면서 그 핵심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이 완전하게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간기업과 연구소는 이제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제약 없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개정은 한국에게 엄청난 소식입니다. 보통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경우 수도꼭지처럼 밸브를 조정해 연료를 조정할 수 있는 액체연료 방식과 고체연료 방식이 있습니다. 액체연료는 연소 효율성이 좋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액체인 특성상 로켓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구조물과 부품이 많아 상당히 복잡한 기술력이 요구되죠. 또한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지만 그 주입 시간이 오래 걸려 군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체연료는 다릅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로켓 구조가 단순해지고 제작비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 대응을 생명으로 하는 미사일 등의 경우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점화만 하면 되니까요. 이를 통해 한국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주발사체는 어쨌든 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한국군은 이제 사거리 제한 없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해 더 위협적인 미사일을 탄생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체연료를 이용해 한국군은 정찰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1.3kg의 큐브 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가 시작됐고 이를 수십 개 띄워 북한 전역을 샅샅이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역시 우리 손으로 우주발사체를 직접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성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물론 현재 탄두무기 2톤짜리 현무 4를 보유한 한국이 이러한 고체연료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증가시키고 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낸다면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7위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의아한 일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인공위성은 당연히 보유하는 것이 맞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무기입니다. 과연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